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지쳐서 이별을 결심한 천사람의 심리편을 준비하면서 지쳐서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갔지만 후에 후폭풍이 세게 와서 재회에 성공한 내담자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기로 했었죠. 오늘은 드디어 그 사연과 재회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특징, 꿀팁, 전조 증상 등 모든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담자 한 분 한 분의 사연은 절대적으로 비밀이고 이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내담자분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담자분의 요청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내담자분의 사연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절대 걱정 마세요. 오늘 스토리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시게 열매와 열매 남친으로 지칭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저의 소중한 내담자는 열매님이셨고, 첫 번째 지속적인 서운한 표현, 두 번째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 세 번째 현실 상황 등이 합쳐져서 단호하게 헤어짐을 통보한 남자친구와의 재회를 위해 우리 열매님은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어요. 열매와 열매 남자친구의 사연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열매와 열매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서로 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이후에 열매 남친은 군대도 갔다 오고 취업도 성공하고, 그리고 열매 남자친구는 열매가 생각나서 인스타 DM으로 열매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군대를 가기 전에도 열매에게 연락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치만 그때는 열매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취업하고 각자 자리를 잡은 현재 시점에서는 둘 다 솔로였기 때문에 둘은 한 달간 연락을 하고 그 이후에 5번을 만난 후 돌고 돌아 열매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열매 남자친구 마음속 첫사랑은 열매였던 만큼 열매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잘했어요. 예를 들면 본인보다 출근 시간이 빠른 열매를 위해 매일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워주고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열매가 감기에 걸리면 손수 만든 자몽청, 감기약과 죽을 사다주고, 열매가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면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세상 찐 벤츠남이었어요. 그랬던 열매 남자친구가 사귄 지 1년 2개월이 되던 시점에 열매에게 더 이상은 열매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면서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고 헤어짐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열매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는 혼자 있고 싶다, 연애 자체가 지친다, 누구랑도 연애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도 상처받았을 우리 열매님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아파요. 대체 왜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한 걸까요? 먼저 헤어짐의 원인들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반복적인 서운한 표현 때문이었어요. 앞에서도 보셨듯이 열매 남자친구는 열매에게 정말 세상 스윗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좋은데 연애를 하면서 외부적인 이유들로 인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이 생기죠. 바로 남자친구 회사 문제, 승진 문제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열매를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연애 초 때처럼 열매에게 계속 주의 깊게 신경 쓰고 배려하는 시간들이 부족해졌어요. 열매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승진 문제 때문에 소홀하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사람 마음이 그게 되나요? 이해해야지 하면서도 예전 같지 않은 모습에 조금씩 실망이 됐어요. 서운하다고 말만 하지 않을 뿐 말수가 줄어든다거나 연락을 안 받는 방식으로 서운한 티를 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내가 더 노력할게 하면서 풀어주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패턴이 지속되다 보니까 남자친구 입에서는 너무 눈치가 보여, 감정 소모가 많이 된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 부분은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꾹 참고 서운한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 서운함과 사랑하는 감정만큼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도 느껴졌을 테고 눈치가 보이고 결국에는 지치게 됩니다.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꾹 참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감정 해소가 되지 않으면 터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의 상황 때문이었어요. 열매는 회사에서 갈등 문제로 이직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열매는 불안한 상황에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하고 매일 일어나는 상황들을 남자친구에게 하소연했거든요.
했거든요. 열매의 회사에 정치질을 심하게 하시는 팀장님이 계셨는데 프로젝트 진행 중에 팀장님에게 열매가 밉보인 일이 생겼고 그 일로 인해서 팀장님뿐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열매를 따돌렸어요. 원래도 열매는 워낙 내향적인 성향 탓에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회사에서조차 마음 둘 곳이 없어 남자친구에게 더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마음을 다 터놓았죠. 그런데 열매 남자친구 또한 회사 문제로 지쳐서 어느 날 열매에게 열매야, 이제 그만 좀 해. 너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매일 전달되는 게 정말 힘들다. 마치 내가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열매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정말 힘들었겠지만 열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열매와 열매 남자친구의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른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열매 남자친구는 갈등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하고 왜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정말 육하 원칙에 맞게 자세하게 이유를 말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열매는 어릴 때 엄격했던 부모님 영향으로 갈등 상황이 생기면 회피해야 하려고 했어요. 일단 그 상황이 무섭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연애 초반에는 열매 남자친구는 답답해 하면서도 결국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지만 헤어짐을 통보할 즈음에는 너랑 나랑은 정말 안 맞는다. 미래가 안 그려져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맨날 그렇게 내가 이상형이라고 했던 사람이, 다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헤어짐을 통보받을 당시의 열매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갑자기였어요. 그래서 웬만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다 이용해봤지만 열매의 남자친구는 점점 더 이별의 확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열매 남자친구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열매를 좋아했던 만큼 열매와의 이별을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수백 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인데 내가 변할게 하면서 잡는 모습을 열매가 반복적으로 보이니까 열매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미안하다가도 점점 그게 반복되니까 짜증이 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내 힘듦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동안도 변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변한다는 거지? 역시 이렇게 본인 입장만 생각하는 거 보면 역시 변할 리가 없어 하면서요. 그렇지만 열매 입장에서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안 그래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상황에 남자친구마저도 이렇게 외면해 버리니까요. 이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열매와 저는 지난 연애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렇게 지난 연애에 대해서 돌이켜봤을 때 정말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별을 통보하기 전 몇 가지 전조 증상이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연락에 굉장히 소홀하더라고요. 승진 문제로 바빴지만 그나마 일찍 끝나서 퇴근한 날 열매한테 답장은 안 하면서 인스타에는 들어와 있고 게임은 하고 있고 분명히 열매 연락을 확인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쉬는 날은 쉬고 싶다면서 친구들을 만나더라고요. 헤어짐을 통보하기 2달 전부터 이런 행동들이 반복됐어요. 열매 남친은 원래 회식이나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면 자리를 옮길 때뿐 아니라 중간중간 밖에 나와서 열매에게 연락을 해주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는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 피곤하다면서 연락도 안 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뻗어버렸습니다. 열매는 연락이 안 오면 밤을 새면서 걱정을 했고 다음 날에도 아무 말 없는 남자친구의 반응에 서운함이 쌓여만 갔어요. 사실 연락에 답장을 하는데 몇십 초도 안 걸리는데 답장을 안 하는 남친의 모습에 열매는 정말 속상했어요. 가끔씩 답장을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서 대충 하는 듯한 카톡 있잖아요. 중간중간 오타가 있는 성의 없는 듯한 카톡 아시죠? 열매가 몇 번 서운함을 표현하니까 연락하는 게 이제는 의무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남자친구 인생에서 열매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여사친 중에서 유난히 거슬리는 한 명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라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학교 때 둘이 잠깐 사귄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애착형이 불안형인 우리 열매는 그때부터 남자친구의 핸드폰 검사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집착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때 짚고 넘어갈 부분은 남자친구도 그 당시에는 본인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열매가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열매의 인생에서는 나밖에 없는 건가 하면서 열매의 그런 불안한 모습이 부담스러워지는 시점이 꼭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별을 통보하기 전 보였던 열매 남자친구의 전조 증상 나머지 부분과 후폭풍이 와서 재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열매 남자친구의 특징, 재회를 할 수 있었던 꿀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